26년 4월 25일 시작된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인 제님과 투아레그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아자와드 해방 전선의 공격으로 말리의 국방부 장관이 사망하고 북부의 주요 거점인 키달 등이 함락되었습니다. 4월 28일 제님은 수도 바마코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고 전국에 걸쳐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리입니다. 4월 30일 수도 바마코에서 가오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 상에 위치한 중요한 거점인 홈보리를 제님이 점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월 1일에 러시아 국방부 산하 아프리카 군단이 홈보리의 정부군 기지를 헬기로 보급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5월 13일에도 헬기로 보급하는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아 말리 정부군이 홈보리에 대한 통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일 말리 북부의 주요 거점인 테살리트도 FLA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비행기는 테살리트 공항 인근에 버려진 지 오래된 AN-72 비행기로 보이고 위성사진 등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비행기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군 및 친정부 민병대가 남기고 간 장비를 FLA가 노획하는 영상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의 밀블로거 라이바는 푸틴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로 미국의 선거 개입 등 혐의로 $10,000,000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입니다. 라이바는 5월 2일 게시물에서 테살리트 철수는 병력을 보존한 후 반격을 하기 위한 전술적 철수이고 서방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면적 전선 붕괴가 아니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다만 대본을 쓰는 현재 시점까지 유의미한 반격은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크리티컬 스레츠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아겔호크와 아네피스에서 아프리카 군단과 반군 사이에 철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아겔호크와 아네피스에서 말리 정부군과 아프리카 군단이 방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겔호크의 경우에는 5월 5일자 르몽드가 아겔호크에서 아프리카 군단이 철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5월 8일부터 오신트 계정 등에서는 아겔호크의 정부군 기지에 말리 정부군이 참호 등의 야전 축성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5월 18일에 아프리카 군단이 아겔호크 기지에 헬기로 보급품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네피스의 경우에는 5월 11일에 아프리카 군단이 탄약과 식량 등을 포함한 보급품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되는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아프리카 군단이 헬기를 이용해서 정부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겔호크와 아네피스는 도로를 통한 보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라베 장관은 사헬 동맹의 일원인 니제르의 국경 근처이고 사헬 지역의 중요한 교역 허브입니다. 26년 4월 하순 FLA 제님의 공세 당시인 4월 27일에 이곳에 주둔하던 아프리카 군단이 갑작스럽게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5월 6일에 다시 말리 정부군이 아프리카 군단의 지원을 받아 탈환했습니다. 5월 초에 기존에는 친정부 민병대 플랫폼 소속으로 가오 인근에 주둔하던 UZ-2 부대가 아자와드 해방전선 측으로 전향했습니다. 이는 친정부 쪽에 속해 있던 투아레그족들이 점차 더 FLA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리 군사 정권의 지도자인 하시미 고이타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자리를 자신이 겸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이타 정권은 반군에게 군사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야당과 시민사회 탄압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5월 2일 제님의 공격에 공모한 혐의로 현역 3명, 예비역 1명, 전사자 1명, 군인 총 5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반쿠데타, 반군정 성향으로 해외 망명 중인 야당 정치인 우마르 마리코도 제님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말리의 변호사이자 전직 장관이고 야당인 CNID의 대표인 무은타가탈은 군부 정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5월 2일 자정 직전 또는 5월 3일 매우 이른 시간에 무은타가탈이 후드티를 입은 괴한들에게 납치되었고 대본을 쓰는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의 국제기관은 무은타가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외에도 다수의 야당 인사가 체포되었고 고이타 군사정권은 피체포자 명단과 구금 장소 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님은 봉쇄 선언 이후 실제로 수도 바마코로 가는 도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님의 봉쇄 방식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님의 전투원 2명이 도로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으로만 보이나 그 배후에는 증원 병력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리 정부군이나 아프리카 군단의 호의 없이 트럭이 독자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님은 트럭 연료통에 구멍을 내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하거나 트럭을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다른 차도 통과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마코 30km 정도 거리에 시비라는 곳에서 물류를 차단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세구와 바마코 사이에 RN6번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또한 제님은 교도소도 공격했습니다. 25년 9월에 시작된 제님의 봉쇄는 유조차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었으나 26년 4월 봉쇄는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트럭을 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월 15일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발표에서는 수도 바마코로 통하는 주요 도로 6개 중에 최소 3개가 차단되었다고 하며 물가 상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님의 전면 봉쇄 선언과는 달리 수도 바마코는 일부 봉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이체 벨레의 기사 중 가오 주민과 인터뷰에서 양파 1kg의 가격이 2배 올랐다고 합니다. 민주콩고 신문사의 5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육류 가격 등의 특정 품목에 한하여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빵집에서 밀가루 부족으로 빵 가격이 상승하자 말리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가격 동결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BBC 보도에서는 감자 1kg의 가격이 350프랑에서 500프랑으로 상승하는 등 봉쇄로 인해서 서서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25년 제님의 석유 봉쇄는 9월 초에 개시되었고 연료 가격 폭등과 휴교령이 선포된 피크 시점은 25년 10월 말로 피크에 달할 때까지 7에서 8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봉쇄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말리 정부가 안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군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간 $10,000, 원화 약 1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말리 북부에서 대부분 밀려난 아프리카 군단은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정부군을 보조하는 역할로 점차 그 활동을 축소했고 주요 거점 방어와 아시미 고이타 군사정권 보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에서 밀려난 후 아프리카 군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도로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진 정부군 기지에 헬기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임무가 있고 수도 바마코에 대한 제님의 봉쇄에 대응하여 아프리카 군단이 연료 및 기타 물자를 수송하는 트럭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군단은 다수의 영상을 통해서 유조차 등 트럭을 호위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10일과 16일에 각각 700대 이상의 유조차가 수도 바마코에 도착했고 유조차의 도착은 정부의 공식 발표나 뉴스로 다뤄질 정도의 중요 사안이 되었습니다. 정보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측 계정들은 말리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격인 라이바는 5월 19일에 서방이 주장하는 바마코 봉쇄 내러티브는 그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선전과 현실은 다릅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와 실제 촬영된 영상 등에서 일부 도로는 차단되었고 봉쇄는 진행 중임이 확인됩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지상에서 직접 전투를 하기보다는 드론과 항공기를 이용해 말리 정부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16일 말리 공군 또는 아프리카 군단은 FLA를 대상으로 RBK-500이라는 집속탄을 사용했고 그 불발탄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18일 아자와드 해방전선은 말리 군사 정권과 아프리카 군단이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틴자우아텐에서 집속탄 사용에 대한 규탄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참조하여 개발한 러시아 드론인 가르피아는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5월 18일에 우크라이나 이외에서는 최초로 말리의 세바레 인근에서 최신형 코메타 M16 안테나가 장비된 가르피아 A1 KK 모델이 사용되었고 그 잔해가 공개되었습니다. 반서방 성향의 사헬 동맹은 이번 말리 반란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잠깐 항공작전으로 폭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전황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헬 동맹의 헌장에는 상호 지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병 등 실질적인 지원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25년 5월에 아프리카 안보 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전 국토의 약 60%, 다른 보고서에서는 약 50%가 제님과 ISSP 등의 이슬람주의 반군 통제하에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말리를 도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동맹국인 니제르의 경우도 정부가 수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니제르 서부에는 IS 사헬 지부가, 동부에는 사아프리카 지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두 단체 상호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 말에는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의 국제공항을 반군들이 공격했고 이후에도 반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헬 동맹은 반서방 기조의 든든한 동맹이라고 미디어에서 선전했지만 동맹국들끼리 서로 실질적으로 도울 만한 역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 싱크탱크 보고서와 전문가인 와심 나스르의 5월 초 웨스트포인트 테러 대응 센터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제님의 지도부는 출신이 다양하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장 전투 병력은 풀라니족 중심입니다. ISSP는 다른 파벌의 풀라니족이 전투 병력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 반군이라는 외관을 빼고 보면 현재 말리에 반란은 풀라니족이 다수인 제님과 투아레그족 분리 독립주의자들인 FLA가 연합한 봉기이고 이와 총돌하는 군부는 반바라족 중심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토지 자원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간 갈등 문제가 배후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군과 러시아의 잔혹한 풀라니족 단합입니다. 정부군은 풀라니족이 제님의 협력자라는 명분으로 집단 연좌제 방식으로 탄압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2022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무라에서 발생했고 UN 보고서 등에 따르면 말리군과 바그너 그룹이 최소 500명 이상의 풀라니족을 희생시켰습니다. 위 외에도 다수의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좌제식 진압작전은 매우 큰 반감을 샀고 풀라니 청년들의 제님 합류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그너는 알제리 국경 인근 틴자우아텐 전투에서 패배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프리고진의 반란 실패 등을 원인으로 아프리카 군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바그너식 전술에서 다소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흐름을 바꾸기에는 늦었습니다. 고이타는 21년 집권 당시에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약속했으나 25년 5월에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했고 25년 7월에 대통령 선거 없이 고이타의 임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으며 이 장기 집권 시도도 고이타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는 한 가지 원인입니다. 고이타 정권은 프랑스군을 내보냈고 UN 평화유지군도 내보냈고 지역 블록인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탈퇴해서 기댈 수 있는 외부 세력이 사헬 동맹과 러시아만 남게 됩니다. 21년 집권 당시 고이타 정권은 반군을 진압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군사정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반군의 공세로 통제 지역을 대규모로 상실해 그 또한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야당 시민사회 등 민주화 세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헬 동맹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말리는 아프리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 사헬 동맹의 핵심 축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바그너 그룹이 잔류 중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아프리카 전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고이타 정권에게 실질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아프리카 군단이고 고이타 정권은 이 아프리카 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키피디아의 2026년 말리 공세 항목에 따르면 제님과 FLA 반군의 병력 합계는 10,000명에서 12,000명 사이입니다. 다른 자료들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최대 12,000의 병력 규모로는 정부군과 전면전을 벌여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면전을 피하고 게릴라전으로 수도 봉쇄를 지속하면서 정권에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정부군이 반격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타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